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탈북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지금 북한에 김여정이가 작년 한 4월 달부터 김정은이는 사실상 잘 안 보이고 김여정이가 주로 이제 대외적으로 남한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 또 저 미국에 대한 발언 핵과 이런 자기들 그 핵 개발에 대한 발언 비난 이런 걸 다 도맡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과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이제 직접 하고 또 밑에 있는 자기 오른팔이나 왼팔이 이제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왜 작년 한 4월 달부터 그 김정은이는 가끔씩 나오면 뭐 행사에만 나오고 발언은 대외적으로 잘 안 하고 대외 발언은 다 김여정이 이름으로 하는가? 이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가 남한이나 이 서구 사회하고는 달라서 그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대한 한계가 굉장히 분명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오늘 도대체 김정은에게는 뭔 일이 있어서 김여정이 저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여정이 이야기를 하려면 북한의 이제 여성의 지위, 사회적 지위 이런 걸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부장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북한이 굉장한 가부장 사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원래 해방 직후부터 엄마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유래는 어떠냐면 여성들이 지휘권이 아주 예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르신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존재감에 의해서 남자들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왕성하게 활동하는가 방면에 여자들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여자가 나가서 설치면 집안이 망한다. 하여튼 이런 유래들을 많이 앞세우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70년대 후반 신년사에서 여성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돌린다. 그게 뭐냐면 혁명을 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이걸 하는데 남자만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절반은 역할이 있다. 이런 걸 남녀 평등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여성이 사회적인 지위가 활동하기 시작해서 영웅도 여성이 나왔고 지배인도 여성이 나왔고 이런 간부 계열의 여성이라는 그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존재감을 했다 할지라도 엄연하게 예전부터 북한에서 지내왔던 그 유래가 여성은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그런 게 계속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자는 출근하지 말고 시집 가면 집에만 있어라. 그 애기만 보고 그저 남편 공대만 해라. 이런 생각들이 남성들이 머리에 많이 지배해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한국처럼 여자가 나가면 남자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돈을 직접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 결혼하고 일을 안 하러 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여성들은 결혼한 여성은 괜찮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성이 결혼해서 일할 수 있는 이제 남녀 평등권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여성은 한쪽 수레바퀴를 돌리는 혁명의 존재다. 이런 걸 제시한 이후부터 여성들이 결혼하게 되면 나가서 일할 사람은 일해도 된다. 원래 예전에는 일하는 거는 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후로부터 여성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사람 대체적으로 다 집에서 가내 작업반인 이제처럼 주부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배급을 주는 것도 여성들은 결혼하게 되면 출근 안 할 때는 300g 줬습니다. 300g. 예, 한 끼에 100g 세서 하루에 3끼면 300g 먹어라. 그럴 정도로 여성의 지휘권을 조금 상승시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여성에 대한 지휘권이 많이 낮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부터 남자들이 집에서 오히려 거꾸로
남자들이 집에서 아이를 보고 집을 돌보고 여성들이 나가서 이런 식량도 해결해 오고 집의 경제 살림을 여성들이 많이 하긴 했습니다. 김여정이가 88년생 33살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조선노동당 선전성동부 부부장. 네. 부부장이면 부장이면 장관급이고 부부장이면 차관급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 그런데 뭐 백두 혈통으로 이 형제들 네.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고영이 딸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여정이가 후지산 혈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두 혈통이라고 저러면서 이제 저러고 있는데 김여정이가 요즘 이제 완전히 설치고 있는데 심지어 노동신문 일면에 김정은이만 할 수 있는 그 담화문을 김여정이가 여러 차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외관계 일에 김여정이 나설 수 있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목격한 거는 김여정이가 김정은이 재떨이 갖다 주고 뭐 비서 같은 역할을 하고 그다음 남한에 왔지만은 그때 김용남이가 했죠. 그게 이제 따라서 와서 뭐 그 자체로는 어떤 실권이 있는 인물이라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제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정은이가 자작년 후반부터 잘 안 나왔습니다. 예, 그때 뭐 사망설이 돌고 뭐 여러모로 이런 설이 돌았는데 그 이후에 김정은이 안 나오고 김여정이 나왔다가 어느 동안 김여정도 안 나왔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아무리 여성의 지권이 있다 해도 이런 그 중앙당 김부자 독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여성이 뭐 이런 중앙당의 어떤 간부를 한다. 지금의 현송월이도 나오고 뭐 여러모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서도 이 여성의 지권이 조금 그렇게 왕성하게 등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김정은이 사망설이 돈 이후부터 현송월부터 시작해서 특히 김여정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역사를 보면 여성이 이렇게 나와서 뭐 담화문 발표하고 이 정권을 좌우지하는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이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면 왜 김여정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모든 정책적인 거, 그 정치적인 거, 김정은이 아무리 호수아비라 해도 김정은이 나와서 모든 걸 지휘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조 역할을 김여정이 자기 백두 혈통이라고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여정이 나와서 이런 모든 걸 지휘할 때는 어딘가 모르게 김정은이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사실 김정은이가 무사하다면 자기 자식한테 권력을 넘겨주지 김여정이 고모한테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 근래 김정은이가 맡아서 이야기하는 게 미국에 대한 경고 또 남한의 정권에 대한 뭐 문을 갖다가 소대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는 이름 그 자체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한의 대통령들한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비난을 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김정은이가 최근에 보면 남한을 상대로 그냥 행사에 나와서 하는 모습만 연출시키지. 우린 그걸 저는 가짜라고 보거든요. 김정은이 입에서 뭔가 중요한 대남 대미 발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여정이가요. 그러면 북한에 이제 지금 김정은이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북한 군부가 뒤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의해서 당장 김정은이가 유고가 됐다는 그 왕조 국가에서 왕이 죽어버렸으면 그렇죠. 그걸로 또 승계할 애들은 완전히 어리고 그렇죠. 그럼 수렴청정을 붕괴되는 그럼 수렴청정을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붕괴될 수 있으니까 공개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다면 당분간 가짜를 내세워서 행사는 되고 중요한 이야기는 가짜 입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김여정이 입으로 이렇게 군부가 시키는 강경 발언들을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김일성이는 그런대로 이게 정치 나라를 이렇게 뭐 움직이는 그런 권력할 만한 존재감은 됩니다. 예, 되는데 사실 우리 북한에서도 어떤 말이 있었냐면 김일성은 그런대로 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독재 정치를 할 수 있었지만 김정일은 머리가 안 좋다. 그래서 잘 못한다. 그렇지만 그래도 김정은이보다는 훨씬 낫고 김일성은 자기 후계자를 김정일이를 시켰고 또 어릴 때부터 그 후계 구도 사업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김정일이한테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도 그 권력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서 일단 북한 정권을 잡았는데 사실 김정은이는 이 북한 체제를 움직일 만한 그런 권력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을 때부터 김정은이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배경에 김정은이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감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그것까지도 김정은이가 지금 생존했는지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것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여정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가 나섰는데 하나는 좀 얼마 전에 북한이 7월 27일입니까? 뭐 성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이제 휴전 날 그날 이제 노병 뭐 대회를 여는데 노병대 거기에 이설주가 눈물이 걸성걸성해가 우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예, 울었습니다. 북한 같은 그런 체제에서 이설주가 행사에서 그걸 뭐 우는 일이 굉장히 이례적 아닙니까? 이례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건 다 각자 다르지만 만약에 노병대에서 이설주가 울었다 이러면 그 노병들이 지난 시기 그 전투했던 그런 노병들을 생각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자기 그 김정은이가 지금 남편에 대한 그 어떤 그 공허함 빈자리 거기가 많이 개인적인 이제 그렇죠. 감정이 사무쳐서 예, 그렇죠. 행사 자체에 감동을 받아서 울은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그 자기 가족에 대한 그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가 죽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미 붕괴죠. 북한 체제가 그럼요. 이미 붕괴고 대혼란이 옵니다. 대혼란이 오기도 할 뿐더러 북한 정권이란 자체가 솔직히 지금 붕괴되는 거나 똑같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독재 3부자 그 정권을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핵도 개발했고 또 그 핵을 전제로 해서 다른 일부 나라에서 북한을 함부로 건들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허수아비든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가 없어졌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하게 북한 정권은 붕괴가 되는 거죠. 북한 정권이 그렇죠.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이를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권력 다툼이 분명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권력 핵심 몇몇만 그런 사실을 알고 그렇죠. 당분간 김여정이를 슬슬 지위를 높여주면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일정하게 김정은이가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됐을 때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택하지 않을까 지금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김정은이 사망설이 돌았을 때 이미 평양 시내 원래 뭐 평양 시내를 뭐 봉쇄하기는 했었지만 또 특히 그 사망설이 돌았을 때 임박에 그 평양 시내를 다 차단을 했습니다. 봉쇄를 했습니다. 차단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김여정이가 여성 수령으로 북한을 끌고 갈 수 있을 건가? 그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꼭두각시를 내세웠을 뿐이지 그 수령으로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김정은이 없고 김여정이 수령으로 이끌어 간다.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김정은이 죽었구나. 이걸 알 수도 있고 또 김여정이 정권을 쟀다 할 때 북한 내부도 물론이지만 다른 외부에서도 북한이란 나라 존재 가치를 제 생각에는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김여정이가 수령 체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예, 그렇게 지금 불가능하다. 자, 오늘은 그 북한 내부에 지금 김여정이 최근에 이제 대외적 강경 발언을 하는 이 전담을 맡고 있고, 김정은이는 이제 행사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에 그 배경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예, 그 이야기를 이제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